보입니다. 네. 소리도 잘 들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코모라는 논문이고, 이 코모는 컴팩트 매핑 앤 오도메트리의 약자입니다. 앞에서 이제 현기 님이 코베리언스 뎁스 펑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고, 가우시안 프로세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개념들이 이번 논문에서 계속 나오게 돼서, 네, 발표를 그 두 논문을 이어서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는 일단 이 코모 논문이 뭐 하는 논문인지, 그다음에 왜 이 논문을 제안을 했는지, 뭐가 문제여서 이게 왜 좋은 건지,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 논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간략한 논문의 메소드, 그다음에 실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모라는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모라는 논문은 그 리얼 타임 모노큘러 매핑이랑 오도메트리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 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덴스한 맵을 생성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인코딩이랑 디코딩이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3D 상의 그런 덴스한 지오메트리를 3D 앵커 포인트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이 과정을 이제 엔코딩이라고 부르고, 디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표현을 한 이 3D 앵커 포인트를 다시 이렇게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맵으로 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이 이제 디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인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싱이 뭘 하는 거냐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단 지금 되게 개괄적인 설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은 이제 후에 나오는 메소드에서 쪼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그때는 쪼끔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건데요. 일단 저희가 3D 상의 그런 지오메트릭한 씬을 3D 앵커 포인트라는 걸로 인코딩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코딩한 이 3D 앵커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트래킹하고 있는 키프레임이 있었을 때 이 가우시안 프로세싱 GP를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뎁스 코베리언스 모델, 그다음에 덴스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개괄적으로 코모라는 논문이 이런 거다. 그래서 코모라는 논문은 덴스한 지오메트리를 3D 앵커 포인트로 인코딩을 하고, 인코딩 그다음에 인코딩된 3D 앵커 포인트를 다시 디코딩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덴스한 매핑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거를 리얼 타임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걸 리얼 타임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모노큘러 기반의 매핑 오도메트리 알고리즘 이름을 코모라고 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논문을 쓰게 됐냐, 왜 이 연구를 쓰게 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슬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슬램에서는 크게 이제 스파스 슬램이랑 덴스 슬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파스 슬램은 모든 이제 포인트들을 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뭐 ORB, 시프트 서프, 뭐 여러 가지 딥러닝 기반의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 RGB 이미지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특징점들을 뽑아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인다이렉트 슬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스파스 슬램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모든 포인트를 이용하는 다이렉트 슬램보다는 당연히 옵티마이제이션이 더 빠르겠고, 여러 가지 연산 과정이 더 빠르겠죠. 그다음에 카메라 포인트와 그다음에 3D 포인트,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인틀리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뭐 로컬라이제이션 성능도 좋고, 뭐 매핑 랜드마크도 다시 뭐 잘 트래킹이 되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스팔스한 거기 때문에 이제 덴스 지오메트리한 그런 성질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맵에서는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덴스 슬램, 다이렉트 슬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해 왔다시피 이거는 이미지 인텐시티 기반의 그런 슬램을 하는 것으로써 이제 모든 RGB 이미지의 모든 픽셀 0,0 부터 뭐 width, height 거기까지 그냥 다 이제 트래킹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덴스 슬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좋은 점은 댄스하니까 뭐 맵도 더 정확하게 만들고 더 예쁘게 만들고 하니까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이미지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산량이 느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메저하고 있는 거, 오브저베이션 하고 있는 그런 대상보다 우리가 최적화해야 할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일포스트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번 기스에서 이제 계속 해왔던 런드 프라이어와 컴팩트 뎁스
리프레젠테이션 메소드, 뭐 코드 슬램이나 디펙터 슬램이나 이제 그런 기본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2D 뎁스 같은 경우에는 뎁스를 쓸 때 이제 2D 뎁스를 쓰게 되면은 전반적인 정확도가 그래도 쪼끔 더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핑하고자 하는 이 3D 지오메트릭한 거에서 컨시스턴시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2D 뎁스가 아니고 3D 뭐 볼유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뭐 복셀 그리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뉴럴 필드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실시간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는 단점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은 '아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의 장점을 한번 잘 이어서 잘 매핑을 해 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파르스한 특징, 뭐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되고, 그다음에 리얼 타임으로 동작하게 하는 그런 인다이렉트 슬램의 방법과, 그다음에 다이렉트 슬램에서 결국 아웃풋하고자 하는 굉장히 덴스한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매핑을 아웃풋하게 하는 것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쪼끔 깔쌈하게 정리를 하면은 "From sparse anchor points to dense point cloud in real time"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사실 가우시안 프로세싱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별로 설명을 안 해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가자면은, 이제 GP는 가우시안 프로세싱은 결과적으로 이제 확률론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앞서 이제 형제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하는 게,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GP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우시안 그런 모델링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이제 평균값이랑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값입니다. 그래서 값은 이제 그 함수의 뭐 expectation 값인 거고,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뭐 쿼리로 주는 뭐 x 포인트 그다음에 x 닷 포인트,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그것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모델링해 주는 게 코베리언스 펑션이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베리언스 펑션을 K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소드를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포즈와 덴스 지오메트릭한 거를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 그다음에 인트린직 3D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된다. 그다음에 로그 레이턴시가 성립함으로써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컨트리뷰션 포인트고, 이제 포즈와 댄스 지오메트리를 함께 이용을 하는 게 이 코모가 지금 하고자 하는 슬램의 방식이니까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트린직 3D 컨시스턴시는 뭐 2D 뎁스 맵을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3D 공간에 대해서 이제 로그 뎁스를 프리딕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매핑하고자 하는 이 씬 안에서의 3D 컨시스턴시가 보장된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래서 인트린직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너프나 그렇게 헤비한 모델을 돌리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민이랑 코베리언스 값만 예측하고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싱 함수를 기반으로 이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당연히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제 덴스한 지오메트릭한 거를 이제 3D 앵커 포인트라는 것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의 그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다음에 뎁스 코베리언스 펑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인코딩한 3D 앵커 포인트를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 매핑으로 디코딩 해 주는 거에 이제 또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론트엔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ORP 슬램이나 그런 거 얘기할 때 말하는 프론트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가 뭐냐면 대략적으로 트래킹, 뭐 키프레임 들어오면은 너 키프레임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포인트 뽑고 매칭하고 뭐 트라이앵귤레이션 하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게 되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앞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다 어그리게이션 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모든 모듈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맵을 만드는 거. 결국은 그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래프랑 엣지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렇게 최적화하는 과정이 백엔드인데,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컴팩트한 맵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백엔드에서는 이제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3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덴스하게 잘 만든다. 이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럼 일단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바로 해 주시면 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램에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두 개가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컴팩트 매핑 백엔드, 그다음에 비주얼 프론트엔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팩트 매핑 백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컴팩트 매핑 백엔드, 이 백엔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3D 앵커 포인트가 인코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3D 앵커 포인트랑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프레임 정보, 여기서는 이제 키 프레임이 쓰이게 되는데 이제 3D 앵커 포인트와 키 프레임의 관계를 이제 코베리언스 펑션 파라미터로 잘 표현을 하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운데 여기서 이렇게 까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코딩한 3D 앵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스파스 슬램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특징점을 뽑고 지금 이게 3D 씬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하고 있는지 이제 카메라 중심으로 나타낸 게 이 3D 앵커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3D 앵커 포인트는 지금 요 삼각형 모양이 결국에는 키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키프레임 사이에서 이제 공유가 될 수도 있고 뭐 너는 받고 나는 안 받고 이런 정보들이 다 키프레임 사이에서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나타낸 게 이쪽 A의 그림인 거고, 그럼 가우시안 프로세싱이 여기서 해 주는 게 지금 여기 B 그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정보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은 정보잖아요.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3D 앵커 포인트를 나타낸단 말이죠. 하지만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D 공간에서의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는 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3D 지오메트릭한 씬에서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해 줘요. 그럼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나타낼 수 있게 해 주는 수학적 장치가 뭐냐? 그것이 가우시안 프로세싱이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싱에서 우리가 적절한 평균값과 포인트와 포인트 간에 이제 코베리언스 펑션을 잘 모델링 해 준다면은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 우리가 인코딩한 이 3D 앵커 포인트가 결과적으로 3D 씬에서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가우시안 프로세싱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파란 곡선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거를 확률적으로 이제 확률 방법, 그러니까 그 컨티뉴어스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만든 게 이 B 그림이 된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프로세싱이 만들어준 후에 지금 여기 B와는 다르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모가 지금 원래 세모가 있는 이 카메라 그림이 있는 게 이제 키프레임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뭔가 또 다른 뭐 파란 줄, 빨간 줄 이런 게 있을 수, 죄송해요. 방금 제가 약간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 다시 C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파란 세모, 빨간 세모, 초록 세모가 있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키프레임이고, 여기서 이제 회색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키프레임이 아닌 프레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서포트 프레임들이라 그러고, 그럼 지금 연속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모델링을 했으니까 서포트 프레임에 대해서도 그걸 다시 다 프로젝션하면은 그 프레임들 사이에 얘네가 어떠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그 리프로젝션 되는지 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포토메트릭 에러 펑션을 구성을 한 후에 우리가 계속 슬램에서 하는 것처럼 그 에러를 기반으로 그런 포즈가 얼마나 틀렸는지, 뭐 랜드마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 주는 과정이 이제 D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약간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컴팩트 매핑에서 하는 거는 뭐냐? 3D 앵커 포인트가 이제 존재를 우리가 인코딩을 해서 3D 앵커 포인트를 만들었고, 가우시안 프로세싱으로 민이랑 코베리언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이 앵커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만들어 주고, 중간에 서포트 프레임, 그다음에 키 프레임을 모두 이용을 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용을 하여 이걸로 포토메트릭 에러를 구성을 한 후에 랜드마크와 포즈의 위치를 최적화한다. 이것이 이제 컴팩트 매핑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살펴보기 전에 계속 이제 수식이 조금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노테이션이 나와서 이제 노테이션을 한번 정리를 해 가려고 했는데, 하려고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게 노테이션은 끝입니다. 그래서 P라는 거는 결국엔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월드 프레임, 카메라 프레임, 뭐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스몰 p라는, 사실 여기 제가 약간 자료를 사실 이번에 좀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캐피털이랑 스몰이랑 계속 헷갈렸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스몰한 노테이션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몰 m이 나타내는 거는 앵커 포인트, 스몰 n이 나타내는 게 이제 댄스 포인트,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런 매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D라는 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로그 뎁스를 얘기하는 거고, DM이라는 거는 로그 뎁스의 앵커 포인트, 그다음에 로그 뎁스 벡터인데 댄스 포인트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거는 마을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노테이션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논문이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논문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이제 뎁스 코베리언스 펑션에 대해서는 크게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진 않는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싱 GP를 이용을 해서 3D 앵커 포인트를 프로바빌리티 펑션으로 나타내 주게 하는 게 이 뎁스 코베리언스 펑션이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부담을 낮추고자 평균은 제로로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로 민으로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싱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코베리언스 펑션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되니까 조금 더 수식적으로 간편해지고 계산적으로 조금 더 efficient하다라는 말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식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GP라는 거는 가우시안 프로세싱이고 제로민이니까 민 자리에 제로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P 프라임이라는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코베리언스 펑션을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뎁스 코베리언스 펑션이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베리언스 펑션에 대해서는 크게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아까도 그 형기님 발표에서 잠깐 나왔던 얘긴데, 코베리언스가 크다는 거는 그 두 포인트 사이에 로그 뎁스 시밀러리티가 높다. 비슷한 뎁스를 가질수록 코베리언스 값이 크다라는 이 성질만 일단은 알고 가면 된다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P랑 이제 phi P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phi P는 이제 피처 맵, 레즈넷이나 그런 걸로 이제 피처 맵을 새로 만들고, 그 피처 맵을 만들었었을 때 그 피처를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코빌리언스 펑션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컴팩트 덴스 지오메트리. 결과적으로 포토메트릭 에러를 이용을 해서 더 덴스한 거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더 부풀리고 이걸로 더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더 덴스한 맵을 생성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의 포즈를 더 최적화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코모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슬램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픽셀 포인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젝션 펑션을 하게 되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게 앵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월드 프레임에서 앵커 포인트가 구성이 되면은 이거를 프로젝션 펑션을 통해서 카메라 프레임으로 바꿔주고, 카메라 프레임에서 또 프로젝션 펑션을 하게 되면 픽셀 포인트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픽셀 포인트로 바꾼 이 포인트와 그다음에 카메라 프레임에 있는 이 포인트에 로그 뎁스를 씌워서 우리는 다시 로그 뎁스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앵커 포인트에 대한 우린 로그 뎁스 정보가 있고 픽셀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거 두 개를 앞서 구성한 코베리언스 펑션에 넣으면은 각각의 코베리언스 펑션이 KMM,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의 코베리언스 맵이 있고, 앵커 포인트 댄스 포인트 맵의 코베리언스 맵, 이렇게 두 개의 K 펑션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쓰인다고 두 가지 추가적인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구성한 이 앵커 포인트들의 로그 뎁스 맵을 이제 댄스 포인트로 피팅을 시키게 되는 과정이 이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로그 뎁스 맵이 앵커 포인트에 대한 로그 뎁스 맵이 댄스 포인트에 대한 로그 뎁스 맵으로 변환이 되고, 이거를 다시 워드 코디네이터로 다시 뎁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시 백 프로젝트 해 주면은 우리가 월드 코디네이터에서 이 앵커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를 그럼 최적화하려면은 우리가 최적화하는 펑션이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코스트 펑션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을 이용을 했다.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슬램에서 이용을 하는 포토메트릭 로스를 이용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키프레임 정보만 이용을 해서는 연속적인 거에 대해서 포토메트릭 에러를 다 구성을 할 수 없으니 키프레임이 아닌 나머지 프레임, 즉 서포트 프레임들에도
서포트 프레임도 이 로스를 컴퓨트하는 과정에서 다시 include를 시켜서 더 성능이 좋게끔 로스 펑션을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 분홍 주황색이 이제 댄스 포인트가 월드 프레임에서 매핑된 거고, 이거를 다시 T라는 포인트에서의 포토메트릭 에러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프로젝션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이랑 T 포인트를 엣지로 만들고 이 포토메트릭 에러 펑션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이 포인트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A, B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포토메트릭 에러 펑션을 구성을 할 때 쓰이는 일루미네이션 그다음에 익스포저에 관련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저도 이 내용은 자세하게 몰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어디셔널 컨스트레인트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포토메트릭 에러 로스 펑션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앰비규어티하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넣냐면은, 맨 처음에 어떠한 앵커 포인트가 관측이 됐으면은 맨 처음에 관측된 그 포인트를 우리가 다시 월드 코디네이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프리딕션 한 뎁스 값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키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키프레임에서 1번 포인트가 관측이 됐고 그거에 대한 뎁스 값이 1 이야. 그럼 3번 키프레임에서 1에 대해서 1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옵저베이션을 하면은 그 뎁스 값이 어쨌든 컨스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라이어 정보를 이용을 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글로벌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FEJ라고 쓰이는 그런 복잡한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컨시스턴시를 이제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EJ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EKF나 그런 슬램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EKF를 쪼끔 계속 파다 보면은 프리딕션 할 때랑 레지듀얼 구할 때 쓰는 그 스테이트 값이 계산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T-1에서 T로 갈 때냐, T에서 T로 갈 때냐.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안 된다."라고 되게 2007 년인가 그때 누군가가 그거를 증명을 했고,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first estimate한 값을 이제 EKF 할 때 계속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FEJ이고, 근데 그걸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관측된 이 뎁스 값에 대한 웨이트를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도 더 컨시스턴트하게 맵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다음은 이제 네. 다음은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 구성을 할 때 이제 서포트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프라이어를 줬다라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여기 논문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프라이어를 썼다라는 얘긴데, 그 프라이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똑같은 점이 여러 키 프레임에 중복해서 관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일한 뎁스 값을 갖도록 그 포즈에 맞게, 그래서 그 컨스턴트를 줌으로써 포토메트릭 에러 하나만 줬었을 때보다 앰비규어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앴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컴팩트 매핑 백엔드고,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쪼끔 더 간단한 비주얼 프론트엔드입니다. 여기서 비주얼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램의 프론트엔드와 거의 비슷한데요. 맨 처음에는 맵에서 당연히 트래킹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프레임을 트래킹을 해서 뭐 로테이션이 얼마만큼 일어났다, 트랜슬레이션이 얼마만큼 일어났다라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키프레임에 등록을 하고, 서포트 프레임은 또 따로 모아뒀다가 포토메트릭 에러를 구성을 할 때 쓰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서 이게 비지블하면은 이게 3D 앵커 포인트로 등록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아예 새로운 프레임이 됐으면은 새로운 3D 앵커 포인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ORB 슬램과 같은 그런 프론트엔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포토메트릭을 트래킹을 할 때 어떻게 트래킹을 하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키프레임이 새로 들어오면은 그 키프레임의 뎁스 정보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포토메트릭 트래킹을 해서 이제 결과로는 포즈랑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파라미터를 이제 아웃풋을 하게 되는데, 이 IRLS 프레임워크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 Iteratively Reweighted Least Square의 약자로서, 아 네, 지금 잠 잠시 끊긴 줄 알아 가지고, Iteratively Reweighted Least Square의 약자로서 이제 다시 계속 리웨이트를 하면서 리스트 스퀘어를 한다는 그런 리스트 스퀘어의 그런 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래킹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트래킹을 할 때 이제 뭐 쪼끔 더 마이너하게 인포메이션으로 나와 있는 게 뭐 인버스 컴포지션을 트래킹을 했고 멀티 스케일 이미지를 써서 더 트래킹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슬램 분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씬 뎁스에 대해서 큰 트랜슬레이션이 있냐, 그다음에 프로젝티드 픽셀이 우리가 기존에 설정한 스레시홀드보다 작게 있냐, 만약에 이걸 넘어서면은 이제 새로운 키프레임으로 등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해 주는 게 이제 덴스 포토메트릭 트래킹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앵커 포인트 비지빌리티인데, 앵커 포인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 돼야 되는 파라미터란 말이죠. 파라미터라기보다는 그런 observation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특징은 최대한 많은 프레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면은 그만큼 consistency 정보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더 좋은 거고, 이게 여러 프레임에 거쳐서 보다 보면은 걔가 작동할 수 있는 더 엣지들에 대한 웨이트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한 포인트를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앵커 포인트 비지빌리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쪼끔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클루전이 없어야 되고, 오클루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것, 이런 식의 조건을 이제 비지빌리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노란색도 앞에서 나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댄스 포인트를 이제 로그 뎁스로 시킨 게 이제 DN이고, 이거를 다시 앵커 포인트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아 죄송해요. 방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제 DM이라는 게 이제 앵커 포인트를 로그 뎁스로 시킨 이 뎁스 맵인데, 이 앵커 포인트를 다시 댄스 포인트로 피팅을 시키면은 이게 만약에 같다면은 이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피팅이 됐었을 때 최대한 그 두 개가 비슷하고, 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니까 최소한 얘를 비슷하게 하는 이제 DM 앵커의 뎁스를 찾자. 그러면은 이 뎁스를 알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시 3D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터레이티블리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j+1 이러한 이터레이션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게 결국에는 시그모이드 정보니까 코베리언스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수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RLS,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하게 리웨이티드를 하면서 리스트 스퀘어를 하는 알고리즘에서 이제 몇 번째 이터레이션이 됐었을 때 이게 최대일 때에 포인트를 갖고 오겠다라는 거 정도로만 저도 이해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 파란 점이 있고 빨간 점이 있잖아요. 근데 파란 점은 이제 매칭이 된 점이에요, 이전 프레임과. 그다음에 빨간 점은 이제 매칭이 안 되고 이제 비지빌리티가 없는 점으로 판단된 점이어서 디스카드 시킬 점이에요. 그다음에 B는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뎁스 프리딕션 맵을 현재 프레임에 프로젝트 했었을 때의 그림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뭐 비지블하고 매칭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제 C라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칭된 게 너무 없어. 내가 포인트를 30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30 개가 채 되지 않아. 그러면은 다시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D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DM1, DM2, DM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 DM1은 우리가 이전에 트래킹이 됐고 이제 다 팔로우업 된 그런 앵커 포인트 정보고, DM2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뎁스를 아직 모르는 것들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스태킹을 해서 이러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뎁스 맵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었고, 실험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플리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슬램을 돌려봤는데, 이 레플리카라는 데이터셋이 이미지 아티팩트도 적고 익스포즈 체인지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멀티뷰 지오메트리가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ORB 슬램이나 DSO 성능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AT니까 에러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더 성능이 높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디펙터, 드로이드, 코모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컨벤셔널한 슬램의 기법이 높았고, 이거는 순전히 데이터셋 역량이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TUM 데이터셋에 대해서 해봤는데 TUM 데이터셋 특성상 이제 Significant Motion Blur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ORB 슬램이나 DSO 같은 경우는 트랙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것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컨벤셔널한 슬램 기법이 조금 더 성능을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캔넷이랑 레플리카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코모가 그 프로젝션 에러 그 AT 값도 더 낮으니까 성능이 더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AUC라는 거는 이 매핑이 얼마나 덴스하고 정확한가를 측정하는 기준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매핑이 더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스파르스한 슬래미니가 당연히 안 좋겠고 뭐 이런 2D 뎁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보다 코모가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잘 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내용이고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코모라는 게 뭘 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이제 리얼 타임으로 동작하는 모노큘러 매핑 시스템이고 덴스 지오메트리를 인코딩을 해서 3D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이 3D 앵커 포인트를 다시 디코딩을 해서 덴스 지오메트리한 매핑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래서 포즈랑 덴스한 지오메트리를 함께 포토메트릭 에러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핑하려고 하는 씬 내에서의 3D 컨시스턴시는 보장이 되고 이제 가벼운 계산량으로 인해 리얼 타임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그 사진 4개 있는 슬라이드를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3D 앵커 포인트라는 걸 인코드를 한다는 게 그 인코드가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기하학적인 그런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뽑는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네. 그리고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진 B에서 네. 그 옆쪽은 이제 뎁스가 추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앵커 포인트 그 사이에 그 함수 음. 때문에 이렇게 그런 수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려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B라는 거는 지금 그 A랑 B랑 보면은 모니터가 지금 B가 지금 살짝 우측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동일한 음.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 번에서 추측한 그런 뎁스 맵이 지금 2번 카메라 씬에서는 다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이동을 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안 보이는 그 씬에 대해서 저렇게 마스킹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갑자기 인생이 바빠져 가지고 약간 하루 만에 좀 빠르게 준비를 해서 좀 우왕좌왕 잘 설명을 못 해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다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최대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론트엔드 피처랑 앵커 포인트를 뽑는 기준을 제가 아까 듣다가 좀 놓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뽑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그 3D 어쨌든 이미지가 들어왔었을 때 그 앵커 포인트를 뽑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단 이전 프레임에 만약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뎁스가 있으면은 지금 내가 현재 뽑고자 하는 이 프레임이 오클루션이 되어 있는가 현재 뭐 음, 비지블한가가 일단 최고 기준인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전 프레임과 베이스라인이 크게 떨어져 있냐 이런 식으로 되게 지오메트릭한 약간 룰 베이스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논문에서도 계속 이 비지빌리티라는 말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펜딕스 같은 데 쪼끔 읽어 보니까 이제 다 읽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오클루디드 됐냐 안 됐냐를 가장 메인 기준으로 삼아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이미지는 사실 오클루션을 생각을 할 수 없이 뽑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피처를 써서 뽑았다 이런 거 얘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음, 이게 제가 질문 어떠한 드리는 네. 이유가 그 방금 전에 네. 제가 했었던 거에서는 이제 액티브 샘플링이 낫다 그러는데 액티브 샘플링 다 손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뭐로 찍었을까 싶어가지고 어. 그리고 어. 새로운 뷰가 생기면 또 거기서 또 찍어야 될 텐데 뭐로 추가하면서 찍나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음. 자세한 거를 어 그러게요. 어펜딕스에 나와 있으려나? 제가 본문을 위주로 열심히 읽어 가지고 제가 본 혹시 부분에는 안 네, 혹시 나와 없으시면은 제가 네. 원저자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께 연락드려갖고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어펜딕스에서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ORB를 썼냐 뭘 썼냐 뭐 이런 어쨌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야 될 텐데. 네, 그쵸.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